샤워 배수구 에 머리카락이 둥둥 떠서 손으로 걷어낼 때요. 괜찮다며 웃어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덩어리가 한 번에 잡히고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아침에 베개에 붙은 가는 머리카락, 빛에 감긴 실처럼 늘어진 머리카락, 검은 옷 위 먼지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조명 아래 정수리를 슬쩍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딱 끊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성분을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지, 오늘 샤워부터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을 곧바로 드릴게요. 겁만 주지 않고 이유와 방향까지요.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직접 써봤고, 제가 세운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를 돌려본 뒤에 남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빠지는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흐름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 제약 모나다 샴푸입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쭉 풀어드릴게요. 제가 잡은 기준은 딱 3줄로 정리됩니다. 첫째, 두피가 덜 예민해지도록 삼정 베이스가 과격하지 않을 것. 둘째,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꽤 밀도 있게 들어간 느낌이 있을 것. 셋째,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사용감이라 루틴이 무너지지 않을 것. 이 기준으로 SQ 제약 모나다 샴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된 포인트를 짚은 뒤 바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Q 제약 모나다 샴푸는 첫 인상이 솔직합니다. 장바구니에서 결제 버튼을 누를 때요. 비슷한 용량의 샴푸를 떠올리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은 아닌데 매달 쓰는 루틴이라 체감이 은근히 와요. 그래서 더더욱 성분과 사용감 기준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분 쪽에서 저는 이 샴푸가 제일 밀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제품은 성분표가 화려한데 실제로는 두피가 금방 예민해지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순하다가도 관리가 이어지는 느낌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 SQ 제약 모나다 샴푸는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꽤 꽉 차 있는 느낌이었고 제 기준에서는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체감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건 의학적 단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체감이고 개인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잡고 써보면요. 느낌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일반 코스메틱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은요. 머리카락이 빠질 때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더 강하게 문지르고 더 뜨거운 물로 더 오래 씻어내고 그게 다시 두피를 예민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때 내 손이 과해지지 않게 잡아주는 심리적 장치가 의외로 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상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 경험에서 만족을 표현했다는 신호로는 참고가 되죠. 저는 이런 정보도 성분만큼이나 루틴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꾸준히 하거든요. 이제 후기는 제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문장을 길게 복사해 붙이지는 않고 말투 그대로 짧게 재구성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 괜히 불안한 마음이 좀 내려앉았다. 성분이 좋다.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 느낌이라 안심됐다.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거품이 풍성하다가 먼저 느껴졌다. 향이 좋다. 매일 쓰는 샤워가 덜 부담스럽다. 세정력이 좋다. 헹군 뒤 유분기가 덜 생긴다 느낌이라 개운했다.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 그리고 뻣뻣함이 덜하다가 좋았다. 출산 후에 빠짐이 신경 쓰였는데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이라 꾸준히 쓰겠다. 스트레스 받을 때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 있었다. 추천한다. 원형 탈모로 예민했는데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었다. 계속 써보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후기의 감탄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제약회사라는 말에서 안심한다는 사람, 성분을 보고 납득했다는 사람, 거품과 세정력이 좋아서 루틴이 이어졌다는 사람. 결국 머리카락은 두피 위에서 자라는데 우리는 두피를 매일 씻으면서도 두피를 매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분 기준을 잡는 게 생각보다 현실적인 첫 단추가 됩니다. 탈모 샴푸 성분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뭘 보라는 거냐고요. 복잡한 전성분표를 보면 머리가 더 빠질 것 같다고요. 그런데 기준을 딱 3가지로만 잡으면요. 전성분표가 갑자기 길 안내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세정 베이스가 두피를 어떻게 대할지입니다. 샴푸의 대부분은 세정 성분이고 그 성분이 내 두피를 매일 만지는 손입니다. 뽀득함이 강하면요. 마치 기름때를 벗겨낸 것처럼 시원한 착각을 주는데 그 뒤에 따끔함, 당김, 가려움이 따라오면 두피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예민해진 두피는 같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빠지는 느낌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뽀득함 하나로 선택하지 말고 씻고 난 뒤 두피가 편안한지
오후에 가려움이 올라오는지 당김이 생기는지까지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관리 성분의 방향입니다.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피가 민감해진 상태를 진정시키고 각질과 유분 흐름을 정돈하고 모발이 덜 뻣뻣하게 느껴지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요, 사용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느낌의 일관성입니다. 이틀 쓰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일주일은 최소로 잡으셔야 하고 보통은 한 달을 기준으로 두피가 편해지는 흐름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샴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불안을 바꾸는 게 되어버려요. 셋째는 자극 요소를 줄이는 설계입니다. 같은 성분도요, 향이 너무 강하거나 잔여물이 남는 느낌이 있거나 씻고 나서 머리카락이 과하게 뻣뻣해지면 결국 손이 더 세게 가고 드라이 열이 더 가까이 붙고 그러다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분표와 함께 사용감도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이 덜 과해지는 제품이 결국 내 두피를 덜 흔들어줍니다. 이쯤에서 이런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커져서요, 샴푸 거품 사이로 손가락에 실처럼 걸리는 감각이 자꾸 느껴집니다.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청소를 해도 또 금방 모입니다. 조명 아래에서 정수리나 가르마가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면요, 갑자기 거울이 적처럼 느껴지죠.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히고 검은 옷은 특히 그렇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이마 라인이 드러나는 게 신경 쓰여서 괜히 손으로 덮게 되고요.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어제보다 많아진 것 같으면 그날 하루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포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느낌이 커지느냐? 대부분은 생활 요인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이 흔들리면 회복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피 컨디션도 같이 흔들릴 수 있고요. 여기에 자극적인 세정이 더해지면 두피는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두피는 더 가렵고 더 만지게 되고, 더 만지면 더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 잔여물이 남아도 문제예요. 왁스나 스프레이가 두피 가까이에 붙은 채로 하루를 버티면 그 잔여물을 지우려고 더 세게 문지르게 되거든요. 과한 열드라이도요, 두피를 빨리 말리겠다고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대면 그 순간은 편하지만 예민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돈이 아니라 손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샴푸는 두피 중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거품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씻겨요. 그런데 두피는요, 지문으로 부드럽게 만져줘야 합니다. 손톱은 금지입니다. 정말로요. 손톱은 두피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따가움과 가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시작하세요. 뜨거운 물이 시원한 건 사실인데 두피가 예민한 분들에겐 그 시원함이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거품은 충분히 내셔야 합니다.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만들고 두피에 올려주세요. 거품이 부족하면 마찰이 늘고, 마찰이 늘면 자극이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헹굼은 생각보다 길게 하셔야 합니다. 샴푸 잔여물은 두피를 답답하게 만들고 그 답답함이 가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 뒤, 목덜미, 가르마 라인까지요. 물이 맑아졌다가 아니라 두피가 가벼워졌다가 기준입니다. 드라이는 두피 완전 건조가 핵심입니다. 모발은 어느 정도 말라도 괜찮은데요. 두피가 덜 마르면 그 습기가 유분과 섞이면서 눅눅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는 끝까지 말리셔야 합니다. 다만 과열은 피하셔야 해요. 너무 뜨거운 바람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마세요. 손등을 대봤을 때 뜨겁다 싶으면 이미 두피엔 과합니다. 거리는 한 뼘, 온도는 따뜻한 정도, 시간은 짧게 나눠서 이렇게만 바꿔도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더 현실적입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재료입니다. 갑자기 고급 단백질만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매 끼니에서 단백질을 한 주먹만 더 챙기시는 게 시작입니다. 수분도요, 두피와 피부는 결국 물로 움직입니다. 물을 마시는 양이 들쭉날쭉하면 컨디션도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은 골고루, 수면은 일정하게,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게 답입니다. 스트레스는 없앨 수 없지만 풀어내는 방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샤워 후 스트레칭 같은 사소한 루틴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게 두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자와 베개 커버 위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닿는 면이 바뀌지 않으면요, 두피는 계속 같은 자극을 받습니다.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시고 모자는 땀이 찼다면 말리고 세탁을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스타일링 잔여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바쁜 날은요, 클렌징이 대충 끝나기 쉬운데 그날의 대충이 다음 날의 가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샴푸 후에도 잔여물이 남는 느낌이 든다면 거품을 더 충분히 내고 헹굼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먼저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잦은 염색이나 펌이 반복되면 두피 자극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주기를 조금 늘리고 두피에 닿는 약재 시간을 줄이고 시술 후 두피가 예민할 때는 뜨거운 열기구 사용을 잠깐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생활 요인과 루틴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두피 통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급격하게 빠지는 양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탈모 샴푸를 고를 때 성분표를 보는 건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 방향으로, 내 손이 덜 과해지는 방향으로,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안내입니다. SQ제약 모나다 샴푸는 그 기준에서 관리 성분의 밀도가 높게 느껴졌고, 제약회사 제품이라는 인식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이라는 포인트까지 더해져 루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샤워에서요. 물 온도부터 미지근하게 바꿔보세요. 거품을 충분히 만들고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헹굼을 길게, 드라이는 두피를 끝까지.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순간 배수구 앞에서 얼어붙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베개를 볼 때, 검은 옷을 털 때, 조명 아래 정수리를 볼 때요. 그 느낌의 방향이 달라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